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언어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언어가 같은 국가끼리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이 오커스 동맹을 설립한 이유도 영어권 국가들끼리의 동맹으로서 언어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프랑스는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관광객들이 길을 영어로 물어보면 프랑스어로 대답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중 한 명이 영어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받을 수 없었다는 일화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지는 사실 한참이 지났지만 프랑스에서는 대체적으로 영어 사용을 꺼립니다. 사실 지난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랑스인들이 괜히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유럽 내에서만 보더라도 원래 영어보다 프랑스어 사용이 훨씬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부상으로 유럽 내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사회를 진행할 때 1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영어를 사용하며 프랑스어의 영향력은 위축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틈타 프랑스어 사용을 다시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어의 지배가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며 전 세계에 프랑스어를 퍼뜨리기 위한 30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관리들에게 프랑스어 강습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의 프랑스 학교를 2배로 늘리고 자국에 들어온 난민들에게 무료 프랑스어 강습을 400에서 60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시 영어의 위상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프랑스어는 현재 2억 7만 4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5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에서 다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는 작년 프랑스의 주요 대학교 학과별 입학 인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한국어 전공 지원자 현황이 프랑스 정부를 놀라움에 빠뜨렸습니다. 프랑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파리대학교, 라로셸대학교, 리옹3대학교, 보르도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전공 지원자 수 관련 그래프가 담겼습니다. 프랑스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 22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운영되며 관련 학과는 7개 대학에 설치됐습니다. 특히 보르도 대학교 한국어과에는 40명을 뽑는데 1,4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교육부 관계자는 프랑스인들은 사실 외국어 습득에 대해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 이 같은 한국어에 대한 열정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어는 프랑스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 모국어로 사용되며 유럽 내에서는 독일어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가 유럽 내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공용어로 존재했던 이유는 중세시대 때의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귀족의 언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전례로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모르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어조차 배우는 것을 꺼렸던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역시 K컬처로 불리우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프랑스는 언어 자부심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인데요. 그러한 프랑스도 한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K-팝, 웹툰, 드라마, 예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매체 중 하나인 BFM TV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은 한국 영어였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영화 정책의 결과 올드보이, 부산행, 기생충 등의 작품이 탄생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오래전부터 한류의 중심으로 기능해온 K-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11년 프랑스 파리 제니스 공연장에서 개최되어 성공을 거둔 K-팝 콘서트를 시작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와 블랙핑크로 이어진 한국 음악 산업의 영향력을 주목했습니다. 한편 현재는 프랑스 매체에서 한류를 집중 보도하고 분석을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도 한국어학과가 존재했지만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서 학과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의 눈부신 성장으로 프랑스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부터 한국의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져 폐지되었다. 한국어학과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어는 문화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동안 프랑스 및 유럽 내에서 일본어 교육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일본어 교육과 학과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억지로 일본어 교육을 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학생들의 관심을 받기는커녕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교육부에서조차 일본어학과 폐지와 축소를 막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가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성장한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어학과의 연이은 폐지는 프랑스 교육부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어학과는 내리막길을 걷는 현재 한국어학과는 경쟁률이 수직 상승을 하며 입학생 선발 기준도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 성적도 높아야 하며 외국어 실력 및 인문학적 소양이 갖춰진 학생들만이 한국학과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단순히 K-팝 등 한국 문화에서 흥미를 갖게 된 학생들이 아니라 보다 잠재력 있고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이 높아지면서 강의 수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며 유럽의 문화수도 프랑스 파리에 새로운 한류 전진 기지가 들어섰는데요. 원래 1980년부터 파리의 에펠탑 맞은편에 한국문화원은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날로 커지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좁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파리 최중심과 샹젤리제 거리에 파리 코리아 센터 간판을 달고 새로 문을 연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규모는 전보다 5배가 커졌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가 주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과 더불어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가 문화를 넘어 정치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필리프 포로주안 프랑스 대사는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한국과 프랑스가 머리를 맞대고 우주부터 원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미중 갈등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오커스 동맹의 현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데요. 르포르 대사는 팬데믹과 오커스는 두 가지의 블랙스완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안보부터 원전까지 프랑스와 한국 양국이 손잡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부 협력 관계자들도 대중무역 적자에 집중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과학기술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대중 견제를 넓히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서 심할 경우 충돌까지 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한반도는 미중 갈등이 첨예화할 가능성이 큰 곳인 만큼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해 미중과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2일 한국과 프랑스는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시사했는데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클레어 지리 프랑스 연구혁신 총국장을 만나 우주,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레어 지리 연구혁신 총국장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양국이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쏘아 올릴 수 있는 7대 우주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 차관은 누리호에 이어 다누리 발사와 올해 안에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클레어 연구혁신 총국장도 양국이 지난 1981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이후 원자력 공동 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며 올해 11월에 개최될 제25차 원자력 공동 조정위원회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영어 습득독거리던 프랑스가 아시아 국가의 언어인 한국어 배움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양국의 문화 교류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장 미국적인 브랜드의 상징으로 인정받는 단 하나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시원한 청량감과 달콤한 끝맛으로 사랑받는 제품.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업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엄청난 글로벌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런 코카콜라에게 일본인들이 일본어 제품을 요구했다가 무시당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코카콜라는 일본어 제품은커녕 한글 제품을 출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월드록이 코카콜라 어페럴 한글 에디션을 단독으로 선공개했습니다. 코카콜라 어페럴 한글 에디션은 월드록이 글로벌 브랜드 코카콜라와 라이선스를 맺고 전개하는 것으로 유통 판매를 그린레이블에서 마타온라인 빅사이즈 편집몰 4XR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죠. 패딩을 먼저 선보였으며 맨투맨, 후드, 플리스 등 다양한 아이템을 한글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패딩으로 최근 일본 열도가 들끓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이 이 패딩에 분노하며 심지어는 코카콜라 불매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코카콜라 패딩에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내 그들은 이건 짭퉁이라며 한국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패딩은 한국에서 단독 최초로 선보인 코카콜라 정식 제품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짭퉁이라고 비난했던 한글 패딩이 실제로 코카콜라에서 만든 옷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판매 중이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일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자신들이 원했던 내용을 듣지 못하자 코카콜라를 향해 멱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왜 한글로 된 패딩을 출시한 것일까요? 코카콜라는 음료 브랜드로서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록을 갖고 있는 등 현재 세계 최고의 음료 브랜드임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맥도날드, 나이키, 애플 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런 코카콜라가 일명 한국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시작은 2014년 밸런타인데이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국어가 담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일명 마음을 전해요. 패키지를 출시했던 것인데요. 이 제품에는 내만 알지 차기작 솔로 탈출 등의 재미난 문구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스토리텔링 패키지 쉐어 오콤는 코카콜라와 함께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더욱 특별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품 라벨에 닉네임 또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출시된 코카콜라 한정판 제품이랍니다. 자기야, 우리 가족, 친구야 등의 닉네임과 잘 될 거야, 사랑해, 응원할게 등 총 22개의 라벨로 출시된 코카콜라 스토리텔링 패키지 쉐어 오 컵은 지난해 11월 코카콜라와 오픈 서베이가 10에서 3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너의 마음을 보여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대한 코카콜라의 애정이 드러나는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마음을 전해요 패키지에 갑자기 일본에서 난리가 납니다. 일본 네티즌 중 일부는 일본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격앙된 어조로 코카콜라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코카콜라는 예전부터 자주 밸런타인데이 에디션을 출시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로 러브라고 쓰여있는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죠. 이에 당시 일본 인터넷에서는 일본어가 담긴 제품들도 출시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다고 하는데요.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는 세계적이다라며 코카콜라가 일본어를 넣은 제품을 출시해주기를 바란다는 청원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한 미국 코카콜라의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이런 일본 네티즌들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글 에디션을 세계적으로 출시한 것입니다. 아예 한국 캐릭터인 카카오 프렌즈 디자인까지 새겨 넣어서 말이죠. 결국 일본인들은 배신감에 분노하고 말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K-팝, K-컨텐츠, K-패션이 대세를 이루는 시기에 선보인 이번 한글 에디션은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를 우리에게 익숙한 영문 로고가 아닌 한글을 활용,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죠. 한국어와 한식도 서양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케팅 시장은
한국 물들이기에 빠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앞 다투어 제품에 한글과 태극기를 넣는가 하면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마치 원래 한국 브랜드였던 것처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코카콜라 불매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코카콜라는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들어왔는데 한국 좋은 일만 해주었다. 이건 명백한 배반행위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분노하는 일본인들. 일본이 코카콜라에게 역정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코카콜라는 한국만 좋아한다며 코카콜라와 한국 간의 관계를 질투했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코카콜라가 한국만 특별 대우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했습니다. 코카콜라에서 그동안 꾸준한 사랑을 보내준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전통 디자인을 입은 코카콜라 한정판 한국 디자인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하기도 하고 BTS 에디션 출시를 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대형 코카콜라 자판 기신 제품, 홍보용 팝업 스토어와 같은 대규모의 이벤트도 열었는데요. 한국에서 진행했던 코카콜라의 파격적인 활동, 이 모든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허용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케팅의 성지라고 불리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내용을 본사에 보고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일본의 불만과 원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끊임없는 에디션을 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은 되고 일본은 안 되는 그 차이는 바로 도전 정신에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음료 시장 1위 기업인 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유행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전통과 새로움이 부합한 요소를 찾았죠. 그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마케팅의 핵심 요소를 한글로 잡고 로고를 한글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 행사까지 기획해서 변화를 크게 주고자 했죠. 이런 한국의 아이디어는 세계 1위 기업 코카콜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실행에 옮겨졌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아이디어가 줄줄이 성공하자 코카콜라는 한국을 더욱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다른 나라들처럼 맛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맛의 품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나 딸기같이 나름 새로운 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일맛 콜라는 출시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관심은 얼마 가지 않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이건 복숭아를 모욕하는 맛이다. 시럽 약 먹은 느낌이 나고 탄산도 적은 느낌이다. 실망했어라는 부정적인 후기가 연속으로 달리게 된 것이죠. 결국 색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일본은 한국과 똑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은 한국의 포장지를 일본 버전으로 기획한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코카콜라는 도전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제안한 자국어 패키지는 이미 한글로 데이트를 쳤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원한 게 아니었죠. 이쯤 되면 도전을 해볼 법도 하지만 일본은 그 이후로도 이미 나왔던 아이디어를 돌려 쓰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와 다르게 한국은 계속해서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일본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코카콜라 한글 패딩도 그중 하나인데요. 코카콜라가 포장지를 넘어 한글이 박힌 옷까지 만들자 일본인 안에 쌓여 있었던 질투심이 결국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일본 스스로가 도전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렀던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로 누구에게 책임을 씌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우리도 널리 한국의 강점과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릴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